아까랑 좀 다르죠.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얼마 전에 출시된 홈카페 입문용 가성비 끝판대장 머신 3605S와 PWM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거는 3605 PWM 머신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S와 PWM 무슨 차이냐 궁금해 하셨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PWM은 이 옆에 이렇게 보면 다이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다이얼을 돌림으로 인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S는 그 기능이 없어요.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량이란 게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커피를 딱 추출하려고 버튼을 누르면 이 그룹 헤드라는 데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 물이 떨어지는 양, 걔를 우리가 유량이라고 불러요. 머신에 따라 1초당 8에서 9g 정도 떨어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10g을 넘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좀 작은 애들은 뭐 6, 7g 짜리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 그룹 헤드에서 나오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작게도 할 수 있고 많이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 유량을 조절하면 맛이 어떻게 바뀌느냐, 초보자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느냐, 추출 양상은 또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유량 조절을 하면 어떻게 커피 맛이 바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3605 PWM이라는 머신 말고도 다른 머신들도 이 기능이 달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홈카페용 머신 중에서는 이렇게 유량 조절이 가능한 머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유량이란 거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 맛을 보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조금 신뢰가 안 가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맛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총 4분을 선정했거든요. 원래는 3분만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보니까 한 분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4분을 총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생각지도 못한 분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이분들은 커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에 안 좋은 말이나 글들을 적으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댓글 달면 그냥 삭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홈카페 입문 8개월 차이고요.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머신은 CRM 3605 플러스인데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맛있는 커피 많이 마시고 표현을 최대한 좀 많은 시청자분들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약 3년 정도 일을 했었고, 개인 카페에서도 오픈 멤버로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커피를 좋아하셔서 집에서 원두를 직접 볶기도 하시는데요. 최근에 중고로 드론기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입맛대로 바텀리스 포토필트도 사서 구매해보고 하면서 좀 내려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분쇄도도 좀 바꿔서 해보고, 오늘 시음회를 통해서 좀 유량 조절에 관한 부분과 분쇄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홈바리스타 2년차 지금 하고 있는 박종호라고 합니다. 맵네티로 이제 홈카페 시작해서 지금은 CRM 3605 직구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유량 조절이나 스팀 이런 부분 좀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게 궁금해서 왔고요. 좀 재밌게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에서 리얼 사운드 먹방 컨텐츠를 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입문을 해가지고 지금은 가성비 머신으로 밤비노 플러스에다가 바리아 VST3 네,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사운드가 안 밝히고 열심히 사연을 막 진짜 구구절절 적었는데 야 운이 좋게 뽑혀가지고 네 너무 영광입니다. 기대되네요. 이 영상을 보실 분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유량 조절 버튼이 있거든요. 인쇄가 돼 있는데 민, 맥스라고 인쇄가 돼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테스트 해본다고 한번 인쇄를 해본 건데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판매될 제품은 뭐 요렇게 안 돼 있고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쇄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선 기준으로 지금 이 표시가 유량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유량이 제일 낮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인쇄 부분은 양산품에서는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다가 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제 커피를 한번 먹어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커피는 중강배전 블렌딩 원두로 유량 조절 없이 그냥 에스프레소 추출을 했습니다. 그라인더는 이거 스타시커, 뭐 템퍼는 이 저가형이죠. 3범버, 스프링 템퍼입니다. 이렇게 포토필터는 지금 얘 전용
바텀리스 포토필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깎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페사도 풀 POM이라는 포토필터입니다. 얘 같은 경우 실제로 꼽아보면 빡빡해요. 막 이 정도에서 살짝 걸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설프게 걸고 추출하면 압력 받으면 이래 풀리 붑니다. 추출하다 퍽 떨어져요. 추출하실 때도 항상 최대한 꽉 조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 이 부분 유량 조절입니다. 유량 올려볼게요. 늘어나는 게 보이죠, 눈으로도.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물의 양이 다릅니다, 아예. 자, 나오는 형상은 제법 뭐 나쁘지 않죠. 거의 뭐 상업용 비슷하게 뭐 잘 나옵니다. 36g 뽑을 건데 24초. 이디야 같은 느낌? 네. 이디야와 백다방보다는 좀 맛있는. 그 정도 느낌. 그냥 이 원두가 낼 수 있는 맛을 어느 정도 내준 것 같다. 딱 그 정도의 느낌. 예. 실제로 저는 이 정도의 커피면 먹었을 때 나쁘지 않네. 네, 너무 딱 누가 먹어도 그냥 맞아요. 맛있는 커피네, 딱 요 정도. 자,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먹었어요. 에스프레소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 경험상 에스프레소를 계속 먹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에스프레소를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은 후반부 되면 이게 무슨 맛인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막 속만 쓰리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만 들거든요. 그래서 먹기 편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좀 준비를 했어요. 드셨을 때 반응은 나쁘지 않네, 먹을만 하다, 괜찮다, 딱 이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량 조절을 한번 써볼 건데요. 제가 유량 조절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지만 추출을 딱 시작할 때 유량을 최소로 낮춰가지고 천천히 적셔주면 사실 이게 프리인퓨전입니다. 이 프리인퓨전이란 걸 하면 뭐가 좋냐, 천천히 커피를 다 적신 상태에서 본 추출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추출을 할 수 있고 채널링의 발생 확률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영상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추출되고 있군요 라고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보였을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프리인퓨전을 쓰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쇄도를 좀 전에 추출한 것보다 확 줄여가지고 추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분쇄도를 확 곱게 해가지고 유량을 조절해서 프리인퓨전을 써가지고 추출을 한다면 과연 추출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는 분쇄도를 곱게 세팅하고 그냥 최대 유량으로 추출을 해볼 겁니다. 분쇄도를 곱게 했기 때문에 안 봐도 어떤 추출이 나올지는 예상이 뻔히 되긴 하지만 일단 한번 보고 올게요. 다르죠, 아까랑? 나오긴 나온다. 지금 30초인데도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머신에서 초를 표시해주니까 엄청 편하죠. 예. 좋네요, 이거. 우와. 오케이. 59초. 네. 옛날 저가 카페 뒤 끝맛이 엄청 쓰긴 하네. 맞아요. 이야. 들어올 때부터 입에 들어올 때부터 네. 쓴맛이 확 느껴지고. 그죠. 야, 근데 같은 원두, 같은 머신, 같은 그라인더, 같은 그람인데 진짜 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자,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굉장히 느리게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죠. 맛도 보게 되면 굉장히 씁니다. 그리고 안 좋은 맛이 많이 나요. 우리가 흔히 과다 추출이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량 조절을 해가지고 낮은 유량으로 추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맛을 보시는 내부는 유량이 낮아지니까 추출이 더 느려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게 유량이 낮아졌으니까 아마 추출이 느려질 거야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보죠, 어떻게 되는가. 유량을 제일 줄였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네. 유량을 줄이니까 오히려 추출이 좀 더 원활하죠. 아까 전에 그냥 최대 유량으로 빵 때릴 때는 거의 30초까지 뚝뚝뚝뚝 떨어지던 추출이 한 15초 넘어가니까 훨씬 더 원활하게 쭉 줄기를 이루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적은 유량으로 추출을 하면 좀 더 추출이 빨라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3605 PWM 뿐만 아니라 시네소, 달라꼬르테 다 똑같은 결과였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해볼 방법은 뭐냐면 분쇄도는 아까 전에 60초 정도로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원두양, 추출량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적은 유량으로 프리인퓨전을 쭉 주다가 완전히 적고 추출이 되기 시작하면 최대 유량으로 다시 올려줄 겁니다. 자, 적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죠. 유량 올릴게요. 근데 아까랑은 다르죠. 예. 아까랑 비교했을 때 16초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너무 크게 아니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크게 차이가 나네요. 아까 그냥 추출이 생으로 늦게 나올 때는 그 약간 좀 잡맛이라고 해야 되나? 저렴이 커피들에서 나는 막 그런 잡내들이 되게 다양하게 막 났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그게 사실 그냥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추출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쓴맛도 진짜 없고 오히려 약간 지금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약간 좀 단맛 같은 것도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좀 맛이 깔끔해졌어요. 걔보다 약간 좀 바디감이 좀 더 묵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먹었던 커피는 살짝 지금 거에 비하면 조금 더 가볍고 대신에 맛도 조금 더 밸런스는 잡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얘보다는. 근데 얘는 좀 더 뭔가 묵직묵직하면서 그리고 단맛이 계속 입에 좀 많이 도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 제품 소개해 주실 때 갖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나 필요하지 해서 그거 뺀 모델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추가해야 돼요. 같은 공간 차지하고 있는 애잖아요. 그럼 저 기능이 있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놀 만한 그 값어치를 무조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달라져서 깜짝 놀랐네요, 진짜. 제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적어놨어서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커피는 적당한 가벼움에 맛있게 쌉쌀한 맛이었어요. 저는 사실 좀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엄청 선호하는 맛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소한 커피를 종종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고소함이면 적당히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피는 맛있지는 않은 그런 커피의 맛이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마신 커피보다 좀 묵직함을 느끼긴 했는데 이게 기분 좋은 묵직함은 아니었어서 그냥 쓰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량 조절을 한 커피는 2번과 같은 분쇄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살짝의 산미가 느껴져서 좀 신기했습니다. 또 몇 입을 더 마시다 보니까 산미는 거의 덮어져서 고소한 맛이 남았는데요. 이게 두 번째 마신 커피의 묵직함과 첫 번째 마셨던 커피의 쌉쌀한 맛이 좀 더해진 맛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커피가 제일 맛은 좋았는데 집에서 매일 번거롭게 유량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자주 마시게 되는 건 첫 번째 커피일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잔은 약간 맛이 좀 뭉개진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원두를 새로 사서 집에서 이제 갈아서 먹을 때 좀 실패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기분 나쁜 쓴맛, 신맛 이런 게 많이 났던 것 같고 그 입안에 남는 좀 텁텁함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추출 잘 됐을 때 무난하게 맛있는 느낌이고 세 번째 잔은 간단하게 말하면 좀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났어요. 산미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깔끔한 느낌? 입안에 느낌은 제일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자 커피님께서 세팅을 다 맞춰놓고 저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커피 맛이라고 저는 느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첫 맛을 느꼈을 때 굉장히 쓴맛이 확 입안으로 들어오는,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까요? 약간 불쾌한?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느껴져가지고 3번 같은 경우는 저는 첫 목 넘김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처음에 입안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맛있게 잘 시음했습니다. 네. 자, 방금 네 분의 의견을 보셨죠? 일단 두 번째 짠 커피, 60초 만에 나온 커피죠. 얘 같은 경우는 다들 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따로 한 번 더 물어본 거는 유량 조절을 하지 않고 추출한 1번 커피랑 분쇄도를 줄이고 유량 조절을 한 3번 커피랑 어떤 게 더 맛있냐 라고 여쭤봤을 때 반반이었습니다, 의견이. 3번이 맛있다도 있었고 1번이 맛있다도 있었어요. 이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도 많이 느꼈고 많이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분쇄도를 더 곱게 갈았기 때문에 성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TDS를 계속 찍어봐도 3번 커피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게 그럼 과연 맛있느냐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취향 그리고 그 원두에 따라 맛있을 때도 있었고 맛이 별로라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원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분이 많이 나오니까 자극적이고 먹기가 좀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원두는 성분이 더 많이 나오니까 단맛도 강해지고 바디감도 높아지고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원두와 개인의 취향이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네 분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강배점 원두가 아니라 약배점 원두로 추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요것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까 거랑 배전도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소한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약간 이런 산뜻한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니까 산미 좋아하시고 산미 좋아하는데 산미 좋아하십니까? 네. 아하 공교롭게도 색도 아까보다 훨씬 더 연하죠. 한 30쯤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예 거의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네, 아 너무 행복한데. 야. 유량 올리고 네. 41초. 방금 보신 것처럼 중약배전 블렌딩도 분쇄도 곱게 하고 유량 조절해서 맛을 봤습니다. 중강배전 원두랑 마찬가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맛을 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도 먹어보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에스프레소도 추출을 두 가지로 해가지고 맛을 봤습니다. 이제 역시 제가 아까 느꼈던 게 네. 확실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에서 느꼈던 게 네네. 에스프레소 보니까 좀 더 완전 네. 아 진짜 너무 달랐습니다. 사실 아메리카노로 딱 비교를 했을 때는 유량을 조절한 게 바디감이 확실히 좀 더 묵직한 느낌이다. 근데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로 마셨잖아요. 일단 향의 그 다양함이 유량을 조절해서 내린 게 더 많이 났고 바디감은 확실하게 더 묵직한 느낌. 그래서 와인 같은 걸로 따지면 되게 바디감이 엄청 가벼운 와인이랑 좀 묵직한 와인의 수준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유량 조절하는 걸로 내 입맛에 맞는 맛을 찾아가는 그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기분에 따라서는 뭐 좀 전에 원두 같은 경우에는 뭐 식후에 가볍게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유량 조절 없이 좀 라이트한 걸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가끔 진짜 딱 커피만 딱 제대로 맛볼 때는 좀 묵직하고 향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는 게 더 땡길 것 같거든요, 평소에는. 아까 처음에 그 유량 조절 안 한 거 먹을 때 아 진짜 너무 맛있네 하면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유량 조절 한 걸 먹고 유량 조절 안 한 걸 딱 바로 먹으니까 야 내가 이거를 아까 맛있다고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또 한편으로는 아예 그런 맛을 모르면 유량 조절 안 한 걸로도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게 더 내 인생에 더 나으려나? 입맛만 까다로워지는 거 아닌가 이거? 사실 처음에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그 이후에 이제 에스프레소를 마시잖아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마시니까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원두가 가진 그 고유의 향과 맛이 그 인퓨전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수치로 따졌을 때 유량 조절을 했을 때가 10이라고 하면 안 썼을 때가 한 6에서 5 정도? 만족감이 그 유량 조절을 했을 때의 만족감이 훨씬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개인 입맛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고소한 것보다 산미 쪽을 저는 더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그쪽에서 더 많이 차이가 느껴져가지고 네, 되게 만족스럽게 잘 마셨습니다. 네. 일단 인퓨전이 들어간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퓨전이 들어가면 특히 그 에스프레소로 마시니까 산미라기보다는 좀 신맛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맛이 훅 치고 들어온다고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매니아층은 확실히 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인퓨전이 들어가면은 좀 더 선호할 것 같고요. 또 인퓨전이 안 들어간 커피를 마셔봤을 때는 제 느낌으로는 적당히 중화된 맛이 좀 은은하게 퍼진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커피를 마셔보고 산미 있는 원두를 좋아하신다면은 인퓨전이 들어간 이번 커피는 좀 밍밍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로 마셨을 때는 솔직히 크게 차이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로 마셨을 때는 저는 인퓨전 들어간 거는 너무 신맛이 훅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안 들어간 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유량 조절 안 한 걸 마셨을 때는 좀 밸런스가 좀 잘 잡힌 느낌? 유량 조정이 된 커피를 마셨을 때는 그 꽃 향기가 엄청 입안에 퍼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1번 잔, 2번 잔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은은한 꽃향기와 약간 꽃축제에 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캐릭터 같은 게 많이 잘 살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유량 조절을 했을 때. 네네. 방금 전에 네 분의 의견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것 또한 아까 중간배정 원두와 마찬가지로 의견이 조금 갈리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취향에 따라, 원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입맛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더 맛있다 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바꿔가면서 추출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번외로 제가 따로 준비한 테스트가 또 있거든요. 물입니다. 물. 제가 예전에부터 물을 바꾸면 커피 맛이 바뀝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짓말 아이가 물이 바뀐다고 어떻게 커피 맛이 바뀌냐, 바뀐다고 해도 그거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겠느냐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물이 바뀌면 커피 맛이 바뀐다, 물을 좋은 걸 써야 된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외로 준비한 테스트가 물을 바꿔서 커피를 먹어보고 그거를 이 네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1번 물 평창수를 썼습니다. 2번 물 저희 집 정수기에서 물을 퍼왔어요. 홈카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집에 그냥 정수기 물 받아서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수기 물을 퍼와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고 이 머신에 물통 평창수로 추출하고 기계 안에 물을 싹 다 비우고 정수기 물 넣어서 추출하고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물도 평창수, 정수기물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내부는 이 차이가 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별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맛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산미는 원두고 유량 조절은 안 한 겁니다.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고 안 난다 해야 됩니다. 바로 차이가 나는데. 아, 납니까? 네네. 야, 이 물맛이 진짜 중요하구나. 둘 중에 평창수를 찾는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그냥 내 입에는 뭐가 맛있더라. 예. 아니, 자기 취향에 따라 또 네네네. 다르니까.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그러니까 둘 중에 나는 이게 맛있더라라고. 자, 하나, 둘, 셋. 나만 이거구나. 3대 1이구나. 왜 이게 맛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난 이게 더 낫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좀 더 바디감이 느껴지고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그냥 입안 전체에 그 커피 맛을 좀 더 이렇게 쫙쫙쫙 달라붙게 해주는 느낌이죠. 확실히 오른쪽 거보다 왼쪽 게 그런 입안에서 도는 게 묵직함, 바디감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게 조금 더 느껴졌고 저는 단맛이 조금 더 느껴졌다고. 아, 이쪽에서? 네, 그쪽에서. 저도 무게감은 똑같이 느꼈거든요. 얘가 좀 더 가볍고 얘가 묵직하다고 느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계속 마셨다 보니까 조금 더 가벼운 게 입에 지금 편해가지고 이게 더 또 그럴 낫다고. 수 있죠. 제가 사실은 지금 평창수 밑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놨거든요. 세표받은 것부터 띠리리 종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있네요. 아, 평창수. 아,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네 분 다 의견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평창수 쪽이 단맛도 좀 좋은 것 같고 바디감이 좀 더 있다, 밸런스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취향에 따라 나는 평창수보다 정수기물이 더 좋아 라는 분도 계셨어요. 이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커피 머신을 쓰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할 때 물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사실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참여해주신 분 중에 두 분이 얘의 이전 버전이죠, CRM 3605, 3605 플러스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팀의 힘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떼도 한 잔 만들어 봤어요. 스팀입니다. 내려가세요. 치직 이렇게. 360 플러스나 360호는 이런 힘이 안 나와요, 잘.
이전 버전 애들 같은 경우 저도 라떼아트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머신으로도 이게 가능하다. 예. 그래서 뭐 라떼아트 할 줄 아시는 분이면 집에 누구 왔을 때 이거 한번 만들어주면 이제. 자, 오늘 이렇게 유량 조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유량 조절이란 거는 이 3605 PWM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유량 조절되는 머신들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